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테스트네이션의 우승쌤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근본적인 컨설팅 얘기를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좀 해보려고 하는데, 요즘에 컨설팅이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지원서가 또 다가오다 보니까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저희가 해마다 이렇게 컨설팅을 하면 할수록 느끼는 점이 굉장히 어드미션 프로세스가 좀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좀 그런 거 좀 느끼시나요? 어드미션 프로세스가 옛날에 비해서 복잡해졌다? 맞아요. 한 해 한 해 더 복잡해지는 거 맞고, 이유는 그냥 간단하죠. Interdisciplinary라는 스터디스가 계속 진화되고 있고 더 많아지고 더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Interdisciplinary라는 스터디스가 뭐냐면 그냥 다양한 관심사를 엮어서 내가 로드맵을 만든다라는 건데, 그게 뭐 브라운의 오픈 커리큘럼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생각해보면 모든 아이비가 거의 다 몇 개 빼고는 리버럴 아트 성향이잖아요. 네, 하버드도 그쵸. 그렇고 다트머스도 되게 심지어 그런 학교라서, 그런 이제 학교들 포함 또 다른 학교들도 예를 들어 스페셜 프로그램도 많이 만들고, 근데 그 스페셜 프로그램들이 생각해보면 디지털, 그 다음에 아트, 뭐 비즈니스 이게 섞어서 만드는 프로그램이라 보니까, 그래서 되게 복잡해지는 건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우리가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이런 요구가 생겨난 건지, 학생들이 잘해지니까 그에 맞춰서 대학들이 진화한 건지, 대학들이 이런 걸 요구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거기에 맞춰서 진화한 건지, 뭐가 이제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사실 복잡한 문제이긴 한 것 같은데, 확실한 거는 요구하는 사항이 복잡해지면 질수록 학생들이 준비해야 되는 사항도 굉장히 복잡해진다는 것 같고 어려워진다는 거겠죠. 그래서 저희 컨설팅도 이에 맞춰서 계속해서 해마다 저희가 업그레이드를 하잖아요. 사실상 업그레이드지만 작년 걸 데이터만 가져가고 매년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약간 무슨 뱀이 허물 벗듯이 이렇게 싹 벗어내고 새롭게 만들어내는데, 저희가 그래도 이렇게 해마다 쌓아오면서 반드시 가져가는 어떤 철학이라는 게 좀 생겼잖아요. 어떻게 보면 오늘 에릭 밸류 네이션만의 철학, 그리고 저희가 반드시 시키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반드시 가져간 두 가지 철학, 그리고 이거를 학생분들도 이제 뭐 컨설팅을 받지 않은 학생들도 꼭 가져갔으면 좋겠다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뭐 일단 그러니까 체크리스트라는 거가 뭐냐면, 저번에도 제가 설명할 때 체크리스트를 말을 했는데, 제가 말하는 그때의 체크리스트랑 지금의 제 체크리스트는 조금 다른 게, 그때는 이제 뭐 설명회 오신 분들이면, 그리고 제 설명회에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 체크리스트라는 거는 예전에 우리가 이런 체크리스트만 가져도 그나마 이제 탑 20 혹은 탑 30 안에는 들어갔다 네네, 라고 그쵸. 말한 제 체크리스트였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체크리스트는 제가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식과 경험이 비대칭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댓글을 봐도, 아니면 제가 그냥 상담만 해봐도 지식은 많지만 경험은 없거나, 대부분 그래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말하면 저도 지식이 많지만 경험이 지식만큼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저는 11년을 했단 말이죠. 네네네. 그쵸?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1년 혹은 자기 뭐 자식, 아니면 내가 들은 주변 거, 뭐 지인. 아니면 그쵸, 본 것들을 가지고 솔루션을 낸단 말이죠. 자기 거기다 막 자식한테. 짬뽕 돼가지고 이제 막 뒤섞이죠. 막 모순적인 것들도 그러니까 뭐 들어가고. 예를 들어 진짜 그게 맞나요?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아니면 뭐 진짜 이거 뭐 신화 아닌가요? 진짜 출처가 굉장히 불분명한 맞아요, 얘기들이 맞아요.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거 솔직히 경험을 한 사람들밖에 모르긴 해요. 왜냐면 시도라는 거를 뭐 학생한테 제가 무슨 시도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밖에 안 했고, 근데 거기 안에서 이게 되네? 라는 되게 다양한 결과들이 나왔고, 그거를 제가 입증하기에는 시간이 걸렸지만 다양한 학생들을 너무 감사하게 받다 보니 꼭 한 방향성으로만 빌드를 못했던 거죠, 저도. 여러 가지 학생의 케이스가 들어오다 그러니까 보니까. 저도 비대칭이 있어서 지식이 더 많았고, 이거에 대해서 뭐 논문도 읽고 막 진짜 찾아도 가보고, 실제로 막 사이트도 서칭하고 유튜브도 보고 얼루미나이도 컨택트 해보고 막 그랬는데, 경험이 진짜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이 철학과 어떤 생각을 다 무너뜨리는 어떤 하나의 케이스가 있었어요. 뭐 솔직히 예민해서 말씀을 못 드리긴 하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 얘기를 제가 할 때, 제가 뭐 낙관론자도 아니고 전 되게 현실주의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저는 되게 이상적인 로드맵을 항상 그리려고 하거든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뭔가 조금 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누가 봤을 때는 되게 그리는 세상이 너무 이상적인 거 아니야?
정상적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두 가지가 실제적으로 제가 진짜 지식이 아니라 경험으로서 되게 많이 배우고, 그 다음에 제가 그냥 저는 가끔 가다가 그냥 어떤 학생들을 보면 그냥 느끼거든요. 이렇게 막 그냥 소름이 돋는다든지 뭐 아니면 그냥 와요, 감이. 저는 실제로 막 대부분의 상담 안에서 딱 솔루션이 나오진 않지만 그냥 갑자기 나올 때가 있어요. 얘 로드맵이 앞으로 그려지는 거죠. 네. 이렇게 몇 년을 그냥 쫙 하면은 그려져요, 머릿속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얘는 무조건 되겠다. 그렇게 딱 그려질 때가 있는데, 안 그려져도 한 달 안에 이제 우리가 시작을 해보면, 컨설팅을 하면 전 그려져요. 그게 되게 신기해요, 저도. 저도 사실 옆에서 같이 일을 하면서 보면은 가끔씩 놀랄 때가 있어요. 왜냐면 저희가 지난주에도 한 학생하고 미팅을 같이 하다가 에릭쌤이 너가 뭐 이런 거를 공부를 해왔는데 이런 거 그냥 한번 이슈로 하면 괜찮지 않을까 했는데, 저도 생각하고 이 학생도 너무 괜찮아서 너무 좋은데요? 했는데 여기서는 그냥 즉석으로 네,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씨가 진짜 잘 나오는 경우도 있고. 맞아요. 제가 그거 보면서 느낀 게 확실히 이씨 만들고 할 때 좀 트렌드를 잘 읽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맞아요, 사람들의 맞아요. 니즈나 이런 거를 확실히 파악을 많이 하려고 공부를 한다는 게 옆에서 보면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거를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다 전달해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맞아요. 어쨌든 그런 감이 확실히 굉장히 좋으십니다. 옆에서 보고 있으면은. 맞아. 저도 느껴요. 내가 좀 네, 제가 감이 잘했는데? 아직까지. 저 항상 얘기하는데, 내가 감이 없을 때 나는 은퇴하겠다라고 했고, 근데 이제 되게 중요한 게 그 감을 살리기까지는 어떤 것들을 하냐면, 저는 이제 저희 학생들이랑 얘기해 보면, 왜 항상 쌤 왜 이걸 알아요? 뭘 보세요, 하루에? 왜냐면 나는 뭘 보지 않고 그냥 다 보거든요. 다 보고 다 읽고 관심 있으면 파헤쳐 보고. 그러니까 다양한 것들에 대한 이런 이상한, 그러니까 이게 인터디스플레너리죠. 네, 맞아요. 이게 인터디스플레너리예요. 우리가 뭐 융합형 인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문과, 이과. 그러니까 대부분 학생들이나 사람들이 본인이 원하는 것만 보잖아요. 본인이 관심 있어 하는 분야, 경제면 경제, 시사면 시사, 뭐 과학이면 과학.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를 위해서 그걸 다 최대한 많이 맞아요. 접근을 해서 이제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럴 때도 있어요. 내가 어떤 친구가 아니면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을 하면 좋은데 이거 안 될 거야, 이런 확신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미 해봤고 이미 저는 알고 있고 결과를 그게 크다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거를 결과로서 좀 알다 보니까 솔직히 뭐 5년 전에 왔던 친구보다 지금 학생들이 훨씬 더 제가 봤을 때는 더 좋은 컨설팅을 받고 있는 건 맞는데, 그만큼 계속 기준이라는 게 되게 높아지고 있으니 그거에 맞춰서 그냥 컨설팅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두 가지의 체크리스트는, 제가 학생을 컨설팅 할 때 이 두 가지는 무조건 내가 꼭 가져가야겠다, 그런 거 있잖아요. 집을 살 때, 그쵸? 나는 무조건 뭐 역세권, 아니면 뭐 무조건 지하철 옆에, 그리고 그 다음에 옆에 뭐 시장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돼, 이런 느낌처럼. 성적이 좋은 학생이 오나 성적이 좀 안 좋은 학생이 오나 뭐 어떤 케이스가 와도 이 두 가지는 무조건 가져간다. 네, 무조건 가져가게 하고, 대부분의 지금까지 그냥 느꼈던 거는 이 두 가지가 아직 아무도 없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뭐 있었으면은 컨설팅 하지 말라고 했을 것 같기도 하고, 저번 케이스에서는 어떤 학생이 이거 다 갖고 있는데 다 탈락돼가지고 연락 온 친구도 있고. 아무튼 그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이거는 그냥 이제 제가 만든 건 아니고 그냥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실제로. 이게 뭐냐면 interestingness bar이라는 게 있어요. Interestingness bar. 네, interestingness bar이라고 해서 IB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솔직히 그냥 아주 객관적으로 우리 한번 판단을 해보면, 입시 과정을 아주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보면 다들 무엇을 갖고 있냐면, 입시가 끝날 때쯤 당연히 GPA, SAT, EC, 그 다음에 지원서 이렇게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GPA는 뭐 학교 따라서 뭐 학교에 수업이 많은지 없는지, 뭐 IB인지 AP인지 뭐 등등등 따라서 달라지겠죠. 네. 그리고 나서 그걸 환산해가지고 4.0이나 뭐 5.0이나 이렇게 환산을 하겠죠. 그리고 나면은 이제 EC, 내가 했던 것들. 근데 EC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인턴십, 리서치 페이퍼, 컴피티션, 이거 다 EC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렇지만 극소수 논문이나 이런 것들은 아카데믹 쪽으로 갈 수 있다, 되게 좋다면. 네. 요것들, 그 다음에 이제 내 volunteering 클럽 만든 거, 이런 것들 등등등. 그리고 나서 이제 SAT 스코어링, standardized test라고 해서 SAT, 뭐 토플, 옛날에는 SAT2가 있었는데 이제 없어졌고, 그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내가 지원서에서 얼마나 열심히 지원서를 잘 작성했는지, 뭐 이것도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그거 다 솔직히 갖고 있지 않을까요? 모두가 다 어떻게 보면 학교 시절을 거쳤으면 다 어쨌든 뭐 그쵸. 가져야만 대학에 지원을 할 수 있는 맞아요. 요소이죠. 근데 진짜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면 상위권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기 안에서 분류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분류라는 것 자체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친구는 인터내셔널 어워드를 한 2개를 받았고 근데 학교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치만 SAT 성적이 나쁘지 않아. 한 1570이야. 뭐 이랬던 친구랑 같은 이제 전공을 하는 어떤 친구가 인터내셔널은 아무것도 없어. 대신 로컬에서 학교에서는 가장 제일가 뭐 수학이면 수학에서 제일 높은 수상을 하나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Excellence in Maths라는 걸 혼자 받았어. 그쵸? 그리고 나서 SAT도 수학은 800인데 뭐 영어가 조금 낮아서 1500으로 끝났어. 근데 둘 다 비슷해. GPA가 비슷하고 볼런티어도 있고 모두 있어. 솔직히 지금 제가 얘기한 거 어떤 분은 뭐 A가 괜찮아 뭐 아니면 방금 얘가 괜찮은데 라고 했다면 이게 지금 제가 얘기했던 그 비대칭인 거예요. 이거를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친구가 더 낫다라는 거는 솔직히 이거는 되게 낫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이거는 이제 더 이상 홀리스틱하지 않는 이제 프로세스인 거잖아요. 그쵸. 물론 우리가 가져가는 체크리스트가 이제 기본적으로 체크리스트는 예를 들어 뭐 4.0에서 뭐 3.5 이상이냐 뭐 리더십이 조금 보이냐 이런 느낌의 체크리스트는 가져가서 제가 얘기했던 그 레이팅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지만 personal rating, academic rating, EC rating, athletic rating. 근데 이거를 전반적으로 아무리 막 입시 정보를 많이 알아도 이거 진짜 100명, 1000명 보면 이거 진짜 정말 말이 안 되거든요. 이게 힘들거든요. 너무 그리고 비슷한 케이스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사실. 네,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그리고 뭐 어떤 제 댓글에서는 어떤 얘기를 어떤 사람이 했냐면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진짜 뭐 10분 볼까요? 진짜 이렇게 아무리 열심히 해도 보나요? 진짜 보는데 정말 보거든요. 근데 그것도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진짜 이 프로세스가 그럴까요? 뭐 예를 들어 그냥 보자마자 별로면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을까요? 무슨 쓰레기통에 버려요? 그거 다 써가지고 나중에 제출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아직 그냥 그 경험이라는 게 없는 사람들은 이걸 되게 단순하게 보거나 아니면 또 너무 반대에는 너무 컴플리케이트하게 보는 거죠. 그럼 이제 저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학생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 비슷한데 또 입학 사정관 포인트 오브 뷰에서는 이거를 어쨌든 분류는 해야 돼요. 그렇죠. 어쨌든 분류는 해야 되고 뽑아야 되니까. 네, 그 분류에서는 예전에는 스포츠나 아니면 리크루트먼트, 그 다음에 레거시, 그 다음에 뭐 천재, 그 다음에 제가 항상 얘기하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가 너네다 이렇게 해서 저는 살짝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3등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3분의 1 쪽이니까 그게 애틀레틱도 아니고 대부분은 이제 지니어스도 아니니까 이 3분의 1에서 열심히 싸우면 된다. 근데 이제 그러면 이 3분의 1이 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들을 다 갖고 있는 거고 또 심지어 상위권에서 2위로 들어가면 원래 잘하는 친구들에서 상위 1%나 10%가 또 들어가는 거잖아. 그럼 거기서 경쟁력은 더 치열해진단 말이죠. 근데 제가 지원서에서 학생들한테 지원서 작업할 때 애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거 되게 던팅할 수 있고 네밍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현실적인 조언이에요. 뭐냐면 좀 미안한데 우리가 진짜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우리 PS 빌드를 할 때 지원서 빌드 할 때 너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스스로의 adversity랑 진짜 100명이 다 끄떡끄떡 할 수 있는 adversity랑 차이가 있는 거 알아 몰라? 그쵸. 그러니까 저도 SAT 할 때 이 얘기 많이 하거든요. 노력을 했다. 나 열심히 했다. 자, 네가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거랑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와, 너 이거 진짜 열심히 했다라는 건 다르다. 이것도 다르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PS에서 나의 힘든 점을 썼어. 이래 해서 가정사가 이래서 힘들었다. 이거랑 진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진짜 그 힘듦은 다르긴 하죠. 맞아. 왜냐면은 사실 한국 학생이 뭐 힘듦의 정의도 다르겠지만 웬만한 게 힘든 거를 사실 잘 쓰지 않는 이상 정말 그 마이너리티 그룹에 있는 블랙이나 히스패닉에서 나오는 그런 힘듦과 비교하는 게 사실 맞아요. 정말 쉽지 않거든요. 우리 비교되기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되게 좋으면서도 이런 입시 조건에서는 좀 네, 조금 불리할 수밖에 없는 게 솔직히 되게 좋은 나라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서포트를 받으면서 사실 맞아요. 잘하잖아요. 우리나라 그게 학생들이. 되게 당연한 교육적으로. 거고 네. 어렸을 때부터. 근데 또 이런 거에서 또 다른 나라, 그러니까 이렇게 교육에 대해서 엄청난 학교열이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인도인데 인도는 빈부격차가 너무 심하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없는 친구가 정말 무언가를 이뤄냈을 때 거기서 나는 시너지나 매력이라는 게 어마어마하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거를 자꾸 그냥 좀 피해가는 게 아니라 세계가 있다라는 걸 잊고 이 지금 입시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냥 나는 되게 탄탄하게 잘 준비해왔고 뭐 크게 뭐 무리가 없었고 뭐가 없었고 그래서 이제 PS를 쓸 때 뭔가 안타까운 거죠. 뭔가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절대 오해하면 안 돼요. 제가 무슨 고난과 역경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도 고난과 역경이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제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어린 나이에 저러냐라고 하는데 저보다 더 심한 사람이 더 많고 실제로
실제로 그것들이 되게 예전에는 예시로 돌아다녔어요. 막 어렸을 때 부모 잃고 공부를 못해서 도서관에서 귀 이렇게 대면서 공부했던 여학생이 있었어요. 네네네. 걔가 뭐 하버드 들어간 거 막 얘기하면서 예전에 어떤 사람이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듣고 무슨 생각이 들겠어 우리 학생들. 그냥 좌절이죠. 난 이제, 저런 거 없는데. 나는 이제 끝났네. 어. 근데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게 뭐냐면 interestingness bar이라는 걸 만드는 거예요.